그를 둘러싼 과장된 소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진실처럼 전해져 오기도 했다. 당대의 김정호에 대해 적은 유일한 기록은 이향견문록이란 책이다. 이 책엔 김정호가 만든 지도가 매우 훌륭했다는 간단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다만 중인 이하 사람들의 업적만을 싣고 있는 이 책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김정호의 신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중인이나 또는 일반 평민들 중에서 그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없어서 그들의 업적이 잊혀지는 게 안타까워서 그 이향견문록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걸로 미루어 본다면은 김정호 선생도 양반 신분은 아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김정호가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일제 때 간행된 조선어 독본을 통해서였다. 이 책엔 김정호가 나라에 정확한 지도가 없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혼자서 백두산을 8차례나 오르고 전국을 수없이 답사하며 조사한 결과 대동여 지도를 완성했다고 적고 있다. 이것을 나라를 위해 쓰고자 대원군에게 가져갔지만 지도가 너무 상세해서 국가의 기밀이 다른 나라로 새나갈 것을 염려한 대원군에 의해 옥에 갇혔고 결국 옥사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정호가 평생을 바쳐 만든 대동여지도 목판은 모두 압수돼 불태워졌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은 90년대 초반까지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지난 90년대 초 국립박물관 수장고에서 여러 매의 목판이 발견되면서 의문이 제기됐다. 대동여지도란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진 목판을 두고 정밀조사가 실시됐다. 수장고에서 발견된 목판은 모두 11매. 하나의 목판엔 앞과 뒤 각각 2면씩 총 4개의 면이 새겨져 있다. 확인 결과 이 목판은 대동여지도 인쇄본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네, 저희들이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배우기로는 흥선대원군이 대동여지도 목판을 불태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저희 박물관에서 조사 결과 현존하는 11장의 목판이 전부 김정호가 직접 판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김정호가 옥사했고 김정호가 판각한 대동여지도 목판이 불태워졌다는 것을 이제 부정하는 그런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목판의 존재는 대동여지도가 압수, 소각된 적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김정호의 옥사설 또한 사실이 아님을 말해주는 단서다. 이향견문록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책에선 김정호의 죽음을 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만약 옥사했다면 물고라고 적어야 옳다. 또한 대원군 집정기에 쓴 이 기록 속에서 저자는 자신이 대동여지도를 한부 소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김정호가 처벌을 받았다면 결코 적지 않았을 내용이다. 결국 조선어 독본의 내용은 대원군을 우매한 지배자로 묘사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 했던 일본의 역사 왜곡이었던 것이다.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김정호의 작품은 대동여지도 하나만이 아니다. 제작 시기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수선전도는 역시 목판으로 만든 서울지도인데 현존하는 가장 큰 서울지도일 뿐 아니라 서울을 담은 목판 지도들 중 백미로 꼽히는 작품이다. 대동여지도 못지않게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업적이 지리지의 편찬이다. 지리지는 국토의 정보를 집대성해 놓은 일종의 지리 백과사전인데 김정호는 일생 동안 여도비지, 동여도지, 대동지지 등 세 종류의 지리지를 만들었다.
그는 지리지와 지도를 상호 보완적 존재라고 봤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만 완전한 국토정보의 집대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김정은은 조선 중기 이후에 조선의 지도 제작의 전통, 그리고 지리지 제작과 편찬의 전통, 더욱이 실학적 지리학의 전통을 모두 집대성한 종합적 지리학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생전 김정은은 이름을 날리거나 명예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지리학적 성과들은 국토와 역사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문과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역사 속에서 잊혀졌던 인물 김정호를 되살아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고산자 김정호는 평생 동안 지도와 지리지 제작에 열중했을 뿐 자신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지도와 지리지들은 김정호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리학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호는 과연 어떻게 이런 위협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일제 때 만들어진 조선어 독본의 이야기처럼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하고 정말로 백두산을 7번 이상을 오르내리면서 이 지도를 만들었던 것일까요?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김정호의 지도 제작 과정을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지리와 천문에 관한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전시회장.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들도 대거 선보였는데 대동여지도 이전의 지도들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19세기 초에 만들어진 여지전도. 대동여지도보다 40여 년 앞섰을 뿐인데도 지도의 정확성은 매우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글씨는 지도라기보다 지리지를 연상시킨다. 대동여지도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곤여전도는 당시 조선 사람들이 세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지도 속에서도 한반도의 모습은 심하게 왜곡돼 있다. 그렇다면 정확한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현대 지도 제작 과정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측량을 위해 먼저 GPS 장비를 설치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 지점의 경위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국엔 측량 기준점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측정할 때마다 생길 수 있는 오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럼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현재 그 37도 16분 43.51초라는 그 위도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경도는 이제 127도 03분 21.586초가 이 기계에서 지금 수신되었습니다. 지도 제작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작업이 선행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도의 정확